네, 지난해 아동학대 의심 사례 신고 건수가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아동학대 조기 발견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박진영의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재훈 회장을 만나 소외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재단 차원의 노력을 들어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박진영 기자 나와주시죠. 네, 박진영의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이재훈 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전 국민이 힘들지만 그중에서도 어린이의 어려움도 굉장하다. 현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어린이단에서 2달 전에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47%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코로나 우울증을 겪고 있다. 또 원격 수업, 온라인 수업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그 중에는 부모님들이 실직을 해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답변은 많았습니다. 네. 이렇게 어린이들의 어려움이 많은데 조금 이상합니다. 어린이 학대 의심 신고 사례는 줄었다.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네, 지난해 어린이재단에서 1월부터 8월까지 조사를 했는데 8.6%가 신고 건수 줄었습니다. 근데 신고 건수가 줄은 거와 실제 학대가 줄은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공적 신고 시스템 제대로 작동이 안 된 거죠. 학교도 문 닫고 또 모임 자리 같은 데서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 학대 건수가 줄은 게 아니라 신고 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난해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학대가 더 많이 늘었다고 봐야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던 지난 한 해, 앞으로도 계속 되겠지만 그동안 어린이재단은 이 어린이를 위해서 어떻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해왔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지난 1년 동안 어린이재단에서 107억을 모금을 해서 10만 명 아이들한테 이 마스크라든지 PC 또는 구호품 같은 거를 공급을 하면서 코로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서 후원을 해주신 많은 후원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네. 최근에 또 이제 어린이 학대, 정인이 사건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이 관련돼서 민법상 징계권이 사라졌다. 그동안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걸 해오셨다면서요? 네. 우리나라 민법에 부모는 아이들의 보육을 위해서 벌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징계권이죠. 그것이 이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를 체벌하거나 또는 학대, 폭력을 가하는 것도 합리화되는 빌미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다른 NGO들, 아동 NGO들과 손잡고 이 징계권, 민법상의 이 63조 징계권을 없애야 된다는 캠페인을 벌였는데 지난 어린 정인이 사건 때문에 국회가 이제 움직여가지고 법이 통과됐습니다. 좀 비늦은 감이 있지만은 이제 좀 더 촘촘한 아동 학대 예방 체계가 마련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올해까지도 또 지속될 것 같은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린아이 또 어린아이 학대 이런 부분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우리나라의 1인 가구가 지금 40%입니다. 이 가족 해체 현상도 굉장히 심각하고요. 가족 해체가 심해지면은 아동들이 더 피해를 받거든요.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동네에 합심이 필요하다. 서로 협력하고 아이를 돌보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온 동네가 관심을 갖고 또 하나 필요한 것은 이 부모님의 생각을 고치는 겁니다. 바꾸는 것. 이 아이들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하는 생각. 엄연한 그 생명 또는 인격권을 갖고 있는 존재임을 인식해가지고 아이를 존중해주는 그런 부모님들의 생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영의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